안녕하세요. 수완TV의 백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왕초보들을 위한 주식의 기초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PER과 PBR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저 PER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사람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925년에 설립한 그레이엄 뉴먼 투자회사가 30여 년간 17% 이상의 연평균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워렌 버핏은 스승의 영향으로 초기 투자 시절에 저 PER과 저 PBR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으로 워렌 버핏은 한 기업을 가치 투자 전략으로 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러한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느리다면 PER과 PBR이 낮아도 주가가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기업이 돈을 버는 속도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는 속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하는데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식당을 창업했는데 매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을 벌어들인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가 됩니다. 즉 ROE가 10이 된다는 것인데요. ROE가 20이면 2배 빨리 돈을 버는 거고 ROE가 30이면 ROE 10보다 3배나 빨리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ROE는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를 나타내며 자기 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사업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도 역시 빨리 자본이 늘어나는, 즉 ROE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ROE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ROE가 최근 3년간 15% 이상인 회사라면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ROE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오늘도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ROE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 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조회합니다. 종목 분석을 누르고 기업 현황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RO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RO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20년 삼성전자의 ROE는 10.34로 나와 있습니다. ROE가 10.34, 이것은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자기 자본이 10.34% 더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10.34%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빠르게 돈을 버는 기업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싼 기업을 사야지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ROE 지표도 보고 앞서 1, 2편에서 말씀드린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측정하는 PER과 PBR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ROE가 10인 주식은 수익성이 평범하니 PER 10, PBR 1 이하의 주식이 적당하게 봅니다. 그리고 ROE가 20인 주식은 수익성이 뛰어나니 PER 20, PBR 2까지 높아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좋을수록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말했습니다. ROE를 PER로 나눈 값이 2 이상이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고 3 이상이면 매우 좋은 종목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주식은 언제나 과거의 이익이 아닌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미래에도 계속 수익이 좋을지 여부를 분석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가는 과거 이익이 아닌 미래 이익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ROE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하면 ROE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매출과 이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즉 상품을 판매할 때 마진이 높은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총자산 회전율이 높아야 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자산 1000개로 볼 수 있는데요. 쉬운 예로 자산이 100이고 매출액 역시 100이라면 이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1회이고 한 번 회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은 기업의 활동성 지표로 자산 전체가 막힘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업의 과거 추이와 비교했을 때 총자산 회전율이 높아진다면 활동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ROE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영상 앞부분에 홍길동이 식당을 창업해서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벌어들인다면
ROE는 1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서 2호 식당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면 이런 경우 ROE는 어떻게 될까요? ROE 값이 20이 됩니다. 이유는 ROE는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등도 있겠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무시한다면 순이익 2천만 원을 자기 자본 1억으로 나누면 ROE가 20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부채 비율까지 포함해서 보려면 ROE보다는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ROA를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소액주주는 ROE를 통해서 특정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ROA로 기업의 탄탄함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ROE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ROE를 이용한 주식 투자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ROE 값이 15가 넘는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ROE가 지속 가능하고 PER과 PBR 기준으로 싸다고 판단이 된다면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OE가 같은 회사라도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전통 산업과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기술 산업과 비교를 한다면 기술 산업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해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 기술주의 경우 추가로 설비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 ROE 값 비교도 중요하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왕초보를 위한 주식의 기초라는 주제로 주식 투자에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3편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